자, 9월 19일 수업 시작합시다. 자, 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들은요. 뭐 일단 첫 번째로는 자바스크립트 코딩하는 환경 준비했었죠? 자바스크립트 코딩 환경 준비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소스 코드. 첫 번째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이제 실행하는 방법 살펴봤었어요. HTML 안에서 실행하는 방법, 자바스크립트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그 익스텐션을 통해서 실행시키는 방법. 요번 달에는 거의 99% 이상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으로 실행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메모리 구조와 그 다음에 데이터의 구성,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두 가지 얘기가 믹스가 돼서 프로그램에서 변수라는 개념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고,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야기하는 변수의 큰 두 가지 종류, 지역 변수랑 이제 전역 변수. 지역 변수는 le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전역 변수는 bar라는 키워드를 쓰는데, 이 bar라는 키워드는 좀 옛날 버전이라 그랬죠. 그리고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규칙들을 뭐라고 표현해야지? 완전히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역 변수는 그냥 쓰지 말아라. 그냥 무조건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고요. 대신에 전역 변수를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컴파일러너 vs 인터프리터 언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요. 대부분 이제 개발자 면접 자리에서 컴파일러너랑 인터프리터 언어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라는 질문은 굉장히 단골 주제예요. 그러니까 꼭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전공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거 첫 주에 배워요. 학교에서 1학년 1학기 첫 주에 배우는 내용이 거니까 그만큼 기본이 되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오늘 어제 보던 파일에서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오늘 수업자료는 아직 배포를 안 했어요. 왜냐면 어제 보던 게 좀 남아있어서. 자, 상수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변수는 한 번 값을 할당을 하면 그 다음에 값을 또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상수는 최초로 값을 할당한 이후에 값을 변경할 수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읽기 전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수는 콘스트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얘는 특징이 선언과 동시에 값이 무조건 할당돼야 돼요. 변수는 let a라고 선언한 다음에 a는 5 이렇게 따로 값을 넣는 게 가능했잖아요. 상수는 이게 안 되고요. 무조건 한 번에 해야 돼요. 그래서 콘스트 뭐 k는 5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만들어야 돼요. 상수의 이름은 보통 대문자만으로 구성된 스네이크 표기법.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조합할 때는 이제 언더바를 표기하는 방법. 요걸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실 변수 이름 짓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냥 자기 맘대로 지어도 별 상관없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코딩에 들어가는 규칙들을 다 정해놓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회사에 취업한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요즘 그 회사에 뼈를 묻을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회사 취업해서 뼈 묻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할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누군가는 이어받아야 된다고요. 사람 그만뒀다고 해서 그 프로젝트 엎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코딩 규칙이 통일되지 않으면 코드를 다른 사람이 알아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거의 제대로 된 회사들은 코딩 규칙을 다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보통 코딩 컨벤션이라고 하고요. 네이버나 에어비앤비 뭐 이런 좀 큰 회사들은요, 자기네 코딩 컨벤션을 온라인에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코딩 컨벤션이라고 검색하면은 꽤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기에는 좀 이르고요. 우리 전체 진도가 끝날 때쯤에 문서 하나 구해서 쭉 읽어보시면 아, 잘 나가는 회사들은 이런 규칙으로 코딩하는구나 라는 걸 좀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상수 관련된 예제는 되게 짧아요. 네, 3번 상수. 콘스트 키워드로 만들고 보통 값들은 이렇게 대문자로 만들고요. 선언과 동시에 할당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라인에서 myValue1을 출력하면은 myValue1에 1, 2, 3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출력되는 거는 1, 2, 3일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출력되고 그 다음에 상수는 값을 바꿀 수 없다 그랬죠. 여기서 에러가 나요. 자,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myValue1에 2, 3, 4라고 대입하는 곳에서 이제 에러가 납니다. 에러 표시 났죠? 자, assignment to constant variable. 이거 이렇게 에러 메시지 나오면은 구글 번역이라도 한번 돌려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상수 변수에 할당했다. 뭐 그런 뜻이래요. 상수는 한번 만들면 값을 바꿀 수 없으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상수는 이렇게 가볍게 살펴봤고요.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각각의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그 종류를 데이터 타입이라고 불러요. 변수를 이제 데이터라고 하고 종류니까 타입이죠. 근데 이제 보통 분명히 이거는 그 영어권에서 만든 용어일 텐데 그게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책들은 그걸 또 한자어로 번역해놔요, 다. 특히 대학 전공책이 그게 되게 심해요. 읽다 보면 확 다치나요. 그냥 영어로 해도 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를 되게 한자어로 되게 많이 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변수의 자료형, 데이터 타입 두 가지를 섞어서 그 굉장히 근본 없는 짬뽕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변수 타입, 데이터 자료형, 데이터형 뭐 이런 식으로 영어랑 한자를 적절히 섞어서 온갖 용어가 남발하니까 필드 가시면은 적당히 분위기 봐서 통밥으로 무슨 의미인지 맞히셔야 돼요. 자,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종류라고 했고요. 자바스크립트 데이터 타입은 변수의 값을 할당할 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변수를 만들 때 let a라고 선언만 해서는 얘가 종류가 뭔지 몰라요. 근데 a에다가 3.14라고 넣으면 아, 얘는 실수형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죠. 아니면 a는 hello 따옴표로 감싸면 아, 얘는 문장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의 변수 종류 일단 넘버형, 정수와 실수를 포함하는 모든 숫자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문자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문장이에요, 문장. 문자열은요, 쌍따옴표나 호따옴표의 쌍으로 감싼 모든 형식이에요. 어떤 값이건 쌍따옴표나 호따옴표의 짝으로 감싸면 문장이에요. 얘도 숫자가 아니고 문장이에요. 근데 쌍따옴표랑 호따옴표가 이렇게 앞뒤 짝이 맞아야지 시작할 때는 쌍따옴표로 묶고 닫을 땐 호따옴표로 닫는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있나요? 안 자려고 너무 눈을 힘겹게 감고 있네. 일어나요? 자, 그 다음 불린. 논리형이라고 하고요. 참 혹은 거짓을 의미하는 true와 false라는 값만 저장을 해요. 뭐 A는 true, B는 false 이런 식이에요. 대소문자 가리니까 구별하세요. 일단 이거 세 개는 오늘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 세 개는 오늘 무조건 외우세요. 그 밖에 오브젝트, null, undefined. 넓은 의미에서는 전부 다 오브젝트로 묶이는데요. 오브젝트는 흔히 객체라고 불리우는 형태입니다. 뭐 함수, 배열, 날짜, 정규식 뭐 이렇게 좀 세부 항목들이 구별되긴 하는데 통칭 객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좀 되게 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null이라고 하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let user id라는 변수가 있다고 칩시다. 회원가입 페이지를 만들 거야. 그럼 여기에 무슨 값이 저장될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사람들이 입력하기 전까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나중에 사용자가 인풋 태그에 입력한 값을 받아서 여기에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대입해야 되니까 일단 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null이라고 대입을 해요. null은 나중에 할당하기 위해서 임의로 비워놓은 상태예요. 이거 유튜브에 보면은 null 설명하는 쇼츠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let a에다가 0을 집어넣었다. 0도 없는 거잖아요. 0은 이거래요. 빈 휴지심. null은 이거래요. 휴지심도 없는 상태. 유튜브에서 뭐 이런 영상이 돌아다녀요. 근데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null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떤 메모리 공간에 어제 제가 메모리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let k라고 하면은 자바스크립트가 메모리 어딘가에 k라는 이름표를 만든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1, 2, 3이라고 하면은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점유를 하고 1, 2, 3이라고 넣는다 그랬어요. null은 k라고 해서 여기 이제부터 여기다가 내가 칸을 점유할 거야 라고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직접적으로 할당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그 메모리의 시작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에서는 let k는 null이라는 그 예약된 단어를 미리 할당을 해줘야 돼요. 그럼 메모리 어디엔가 시작 위치를 걸어놔요. undefined는 뭐냐? 그냥 let k라고만 해놓은 거야. 아무것도 안 넣은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가 있을 때 이렇게 시작 위치도 안 잡아요. 그래서 정의되지 않음. 아무것도 아무런 상태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의 변수를 undefined라고 합니다. 선언만 하고 값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엄밀히 말해서는 되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이거 둘 다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임의로 비워놓은 상태 그리고 아무것도 정의되지 않은 상태 둘 다 비어있긴 마찬가지라서 null과 undefined를 크게 구별하진 않아요.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undefined라는 상태가 없어요. 그래서 이 null이라고 하는 상태가 요것과 요거 선언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의미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두 가지를 굳이 구별해요. 근데 이게 되게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null하고 undefined 같은 경우는 그냥 비워져 있는 상태, 할당되지 않은 상태. 요 정도까지만 그 인지를 하시고 이 두 가지는 굳이 구별하지 말고 한 세트로 처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프로그램이 되게 지저분해져요.
자, 요 세 가지는 아직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든 개념이에요. 이후에 다른 내용들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때가 올 겁니다. 자, 변수의 자료형 확인하기. 타입 오브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는데요. P 연산자의 평가전 자료형을 나타내는 문자를 반환한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때 타입 오브 A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A의 타입 오브 종류가 뭔지를 판단해서 요 자리에다가 출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샘플 밸류 1이라는 변수에 1, 2, 3을 넣었어요. 그래서 타입 오브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넘버라고 출력이 됩니다. 숫자 형식이란 뜻이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정수랑 실수를 따로 안 가려요. 소수점이 붙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냥 다 같이 숫자야. 자, 샘플 밸류 2에다가 true라는 값을 넣었죠? 그러면 얘는 출력 결과가 불린, 논리형이다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쌍따옴표로 묶었죠? 얘는 문장 형식이니까 스트링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자, new date. 이렇게 하면은 얘가 오브젝트라고 나와요. 근데 이 샘플 밸류 4라는 값 자체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현재 시각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대놓고 .get full year 라고 호출하면은 연도만 나와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 샘플 밸류 4라고 하는 얘는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출력되지만 이 안에 연, 월, 일, 시, 분, 초 이런 세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변수 안에 좀 더 디테일한 하위 변수들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형태를 오브젝트, 즉 객체라고 해요. 지금은 이 정도만 정의하시면 돼요. 객체는 한참 뒤에 좀 디테일하게 나올 거예요. 자, 널. 아무런 기능이 없는 상태예요. 널일 때는 명시적으로 널이라고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숫자 0을 넣으면 당연히 넘버겠죠. 그 다음에 문장 타입. 따옴표 열자마자 닫아. 아무 내용도 없어. 얘도 쌍따옴표로 다 봤으니까 문장이긴 해요. 자, 마지막으로 선언만 하고 아무것도 안 넣었죠. 이럴 때는 undefined,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형식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포맷 캐릭터라고 부르는데요. 데이터를 입력 혹은 출력할 때 컴퓨터가 그 타입을 인식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해석을 지시하는 문자. 일종의 치환 문자인데요. 치환 문자인데 여기에 치환될 값은 숫자야 혹은 문자열이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한테 알려주는 지시어예요. 이런 걸 쓰는 이유가 같은 데이터라도 해석 방법에 따라서 다른 문자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알파벳 소문자는 글자로 인식하면은 A를 출력하는데 정수로 인식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ASCII 코드 값을 출력하거든요. 자바스크립트 형식 문자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밖에 안 써요, 보통. %d, 모든 종류의 숫자입니다. %s, 스트링 줄인 거예요. 글자나 문장. %5는 객체예요. %j는 나중에 배울 제이슨이라고 하는 건데 %5와 j는 %s로 대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5하고 j 같이 복잡한 거 기억하지 말고
D하고 S 두 개만 기억하세요. 저도 두 개밖에 안 써요. 자, 어떤 식이냐면은 콘솔.로그에다가 보통 여기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가 앞에 붙은 형식 문자를 기술합니다. 얘는 뒤에 오는 값들을 순서대로 치환해요. 이렇게 순서대로. 그럼 %s는 이 자리에 올 내용은 문자열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고 %d는 이 자리에 올 데이터는 1, 2, 3이다 숫자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 결과 출력할 때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각종 형식들을 다 구성을 했어요. 넘은 1, 2, 3.45 str 문장 불린. 그 다음에 객체 타입 얘는 배열이라고 형식인데 얘도 객체 일종이고요. 제이슨은 이렇게 생긴 애예요. 얘도 객체 일종. 요 변수들을 밑에서 출력하는 거니까 실행하려면 이만큼 드래그 해야 돼요. 자, 일단 num이라고 하는 값을 %d에다 출력을 합니다. num은 얘죠. 숫자 맞으니까 정상 출력이 돼요. 근데 숫자를 출력할 자리에 str을 넣었어요. str은 이거죠. 숫자 아니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nan이라는 값이 출력이 돼요. nan은 not a number를 줄임말이에요. 가끔 이제 다른 데서는 na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true죠. 자, 이거를 숫자로 표시하면 얘는 1이 나와요. 자, 우리가 어저께 반도체 얘기할 때 전기가 흐르는 거 1로 놓고 흐르지 않은 거 0으로 놓는다 그랬죠. 이거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근데 이게 참 거짓으로도 해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참은 true, 거짓은 false. 이렇게 해서 true는 숫자로 표현하면은 1로 호환됩니다. 자, obj, new date라고 하는 객체죠. 얘는 출력하면은 이상한 숫자 값이 출력이 돼요. 객체에 대한 해시 값이라고 표현하는데 해시라는 값은 뭐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쉽게 말하면 메모리상에 몇 번째 칸에 이 데이터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저께 메모리가 되게 잘게 쪼개져 있다 그랬죠. 자, 얘를 출력하면요. 정상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대괄호로 묶여 있죠. nan. 얘도 이상하게 생겼죠. nan. 자, 이렇게 해서 출력 결과를 제가 주석으로 옆에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요런 위치에 데이터가 존재한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여기도 위에 있는 블록을 다 같이 쓰니까 1번 블록은 잠깐 지우고 실행할게요. 왜냐면 요 변수들 위에 있는 거 같이 써야 돼요. 자, 이렇게 실행할게요. 자, 이번에는 모든 변수를 다 %s로 했죠. 제가 아까 %s가 표현력이 되게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s는 다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s로 대동단결하면 돼요. 자, 이번엔 %5로 다 출력해 볼게요. 얘도 %5도요. 표현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언정 다 출력해요. nan이 하나도 없죠. 마지막으로 %j도 전부 다 출력을 해요. 자, 뭔가 출력되긴 했죠. 출력되는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결국은 S와 O와 J가 전부 똑같이 정상 출력을 한다면 힘들게 4개 외우지 말고 많이 쓰는 2개만 외우시라고요. 자, 사용 예시입니다. student라는 변수한 상수죠. 자바스크립트 학생이라고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age라는 상수에다 20을 넣습니다. 복합 사용.
그러면은 %s의 뒤에 있는 값이 이렇게 치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 뒤에는 그 다음 변수가 차례대로 치환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완성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출력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떤 변수가 있을 때 데이터 타입은 상관없고요. 역다운표로 표기한 문자열 안에 중괄호 열고 변수 이름을 넣으면 실제로 출력할 때는 이 자리에 완성된 문장이 들어가요. 자, 역다운표예요. 콧다운표 아닙니다. 쌍따옴표, 콧따옴표. 이거는 구별하죠? 역따옴표. 모양 다르죠? 역따옴표는요, 키보드 ESC 키 밑에 보면, ESC 키 밑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게 역따옴표예요. 이게. 역다운표하고 콧다운표하고 구별하세요. 자, 근데 맥 쓰시는 분들은 이 역다운표가 키보드가 영문일 때만 나와요. 한글일 때는 역다운표가 안 나와요. 겁나 짜증나요, 이거 솔직히.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바뀌고 나서 진짜 맥 쓰다 키보드 던질 뻔했어요, 한번. 되게 짜증나요, 이거.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저께 그 남겨놓은 내용이에요. 1교시 요것만 할게요. 요거 실습하시면 됩니다. 8시까지 실습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8시 10분에 만납시다. 자, 졸리신 분들 잠 좀 깨고 오세요. 자, 다음 교시 시작하기 전에요. 전 교시에 봤었던 예제 중에 하나 오타가 있어서 여기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자료에 오타가 있었어요. 여기 변수 출력할 때 myAge라는 변수를 이 자리에서 출력하고 싶었던 건데 처음에 배포됐던 자료에 여기에 myAge가 아니라 그냥 age라고 표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교환해서 지금 오타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파일을 수정해서 이 스크린샷 하나만 제가 단톡방에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을 2단원 실습 자료 맨 마지막 6번 파일하고 대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다음 내용은요, 연산자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사실 이 연산자 내용의 거의 60% 이상은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수를 활용해서 각종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수기호들이에요. 그래서 연산자 종류를 구별하고 그걸 써서 이제 결과값을 도출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내용, 산술 연산자. 다른 말로 사칙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요. 자, 덧셈, 플러스 기호 쓰시면 되죠. 뺄셈, 마이너스 쓰시면 되죠. 곱셈은 별표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나눗셈이 조금 달라요. 10, 몇을 할까요? 10 나누기 4 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눠요. 2.5가 되는 거죠. 10 나누기 4는 2.5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이렇게 배웠지, 처음에는 10 나누기 4라고 하면 몫은 2고 나머지 2 이렇게 배웠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은 나머지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중학교 가면서 소수점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연산을 계속해서 하고 들어간 거고요. 10, 퍼센트 4는 나머지만 구합니다. 정수 부분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만 구합니다. 자, 연산자 활용 방법. 콘솔.log 명령을 써서 변수 간의 연산 결과를 출력할 수 있고요. 새로운 연산 결과를 새로운 변수 할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콘솔.log라고 하면서 만약에 let a는 5고 let b는 10이다 라고 하면은 a 더하기 b를 출력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let c는 a 더하기 b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자, 요 equal은 대입한다라는 뜻의 대입연산자예요. 대입연산자가 등장하면은 무조건 오른쪽부터 보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자, 나눗셈에서의 주의사항 1번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일단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나눗셈 몫이 소수점까지 갖는 경우 연산할 수 있는 최대한 자릿수까지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지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10 나누기 3은 3.3333 계속 가겠죠? 언제까지 갈까요? 대중 없어요. 지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요. 처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소수점 자릿수까지 계속 계산을 해요. 못하겠으면 멈춰요. 근데 컴퓨터의 이 컴퓨터가 소수점 몇 자리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는요, 그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 성능에 따라 달라요. 왜 그래픽 카드에 보면은 GPU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얘가 소수점 연산에 최적화된 애거든요. 왜냐면 3D 그래픽이 소수점 연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GPU가 소수점 연산에 최적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GPU 성능이 좋을수록 소수점을 더 많은 자릿수까지 연산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GPU 딸린 그래픽 카드 웬만한 거 한 150 정도 시작해요. 그러니까 소수점 많이 계산하고 싶으면 일단 돈이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웹사이트 같은 데서 소수점 자릿수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칙 연산자에서 문자열을 연산하는 경우. 쌍따옴표로 감싸진 거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A에다가 B를 더해라. 이게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최대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A랑 B를 더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밑에 답이 써있긴 하지만 이렇게요. 연결합니다. 이해되죠? 명령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빼기는, 곱하기는, 나누기는 못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문자열은 더하기밖에 안 돼요. 연결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123은 숫자죠. 혹은 true는 문자열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자기랑 더해지는 모든 애들한테 따옴표를 씌워버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규칙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문자열 이외의 값들을 모두 문자열로 취급해요. 따옴표를 감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덧셈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문자열끼리의 연결과 같은 결과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 equal 이미 몇 번 봤었죠? 좌변에 우변을 대입한다. 왼쪽 거에다가 오른쪽 걸 대입한다예요. 이미 앞에서 많이 썼죠. 연산 결과를 새로운 변수에 대입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let c는 a 더하기 b 뭐 이렇게 한다. 이미 생성된 변수의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꾼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c는 1, 2, 3이라고 값을 바꿀 수도 있다 그랬죠. 자, 연산 결과를 변수 스스로에게 덮어 씌우기.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let k는 5예요. 자, 대입 연산자가 있으면 오른쪽 걸 먼저 보라 그랬죠. 5를 k에 대입해라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k는 k 더하기 5는 오른쪽 거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넣고 보면 결과 얼마예요? 10이죠. 그걸 다시 원래 메모리 자리에다 덮어 쓰라고요. 그래서 어떤 변수 x에 대한 연산 결과를 다시 x에 덮어 씌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 상식선으로 보면 돼요. 안 어렵죠? 자, 산술 연산자 a가 5고 b가 3이래요. a 더하기 b, a 빼기 b, a 곱하기 b를 출력해라. 이건 뭐 암산으로 해도 되죠. 옆에 주석으로 결과 적어놨어요. 자, x는 5, y는 3이래요. z는 x 더하기 y 빼기 2래요. 그럼 5 더하기 3 빼기 2죠. 그럼 6 나오겠죠? 자, 결과값 이렇게 나오고요, 각각. 자, 나눗셈 10 나누기 4. 이거는 2.5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나눗셈은 잘 떨어져요. 근데 4 나누기 3. 이거는 지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다가 못하면 에이 안 해 하고 멈춰요. 자, 문자열끼리 덧셈. 연결한다 그랬죠? 헬로 더하기 월드를 출력하면 연결. 자, 문장 더하기 1, 2, 3, 문장 더하기 true, 문장 더하기 널, 빈값. 이거는 전염성이 되게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다 연결이에요. 넘어가 되죠? 자, 대입 연산자. 마이 넘버 1은 1, 2, 3, 마이 넘버 2는 2, 3, 4. 1, 2, 3 더하기 2, 3, 4를 리절트에다 넣어라. 그럼 결과값 나오겠죠? 자, 마이 넘버 1은 1, 마이 넘버 4는 2. 그리고 한번 만들었던 변수를 다른 값으로 바꿔라. 출력.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저장된 값들이 출력되겠죠. 셀프 밸류가 300이래요. 셀프 밸류 더하기 100을 다시 셀프 밸류에 넣었어요. 그래서 셀프 밸류 출력하면 400이 나온다. 넘어갈게요. 요거는 간단하니까. 자, 이제 단항연산자는요. 아까 우리 이런 거 봤죠? let x는 5다. x는 x 더하기 1이다. 그러면 x가 6이 되는 거죠. 이걸 짧게 줄여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응용 x는 x 빼기 50은 이렇게요. x 스스로 50 감소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x 스스로 1 증가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더하기 이퀄 빼기 이퀄 곱하기 이퀄 나누기 이퀄 나머지 이퀄 모든 연산자 종류에 대해서 다 있어요. 요거를 줄여서 표현한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표현 방법만 그런 거예요. 자, x가 100이래요. x 플러스 이퀄 10. 스스로 10 증가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x는 얼마가 돼? 110이잖아요. x 마이너스 이퀄 30. 스스로 30 감소해요. 110에서 30 감소하면 얼마예요? 80이 되겠죠. 거기에 스스로 2배, 160 되죠? 그거를 스스로 5로 나눠요. 그럼 160 나누기 5는 얼마야? 32예요. 자, 스스로 10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취해요. 32 나누기 10 하면 몫은 3이고 나머지 2잖아요. 2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전체를 실행하면은 2가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만 긁었다. 여기만 실행한다. 여기만 드래그해서 실행하면요.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은 이만큼의 코드를 다른 파일에다 이렇게 임시로 붙여놓고 얘만 실행하는 거예요. 동작 원리가 그래요. 그러면 이걸 실행하면 에러 나요. x를 2배 하래. 그럼 도대체 x가 얼만데? 얘는 억울하잖아. x가 얼만지도 모르는데 2배를 해요. 그래서 x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에러가 나겠죠. 자, 여기까지 할만해요? 그 다음 증감연산자입니다. 자, x 플러스 이퀄 1 그리고 x 빼기 이퀄 1 덧셈과 뺄셈에 한해서 그리고 계산되어지는 값이 1인 경우에 한해서 다른 건 안 돼요. 무조건 1이야. 이 경우에 한해서 x 플러스 플러스 혹은 플러스 플러스 x 마이너스는 그럼 뭐겠어요? 마이너스가 있어. 혹은 이제 찍어도 맞추네. 어유 잘한다. 자, 이렇게 줄였어요. 이거를 증감연산자라 그래요. x 스스로 1 증가 혹은 x 스스로 1 감소. 자, 스스로 1 증가 혹은 감소. 단항연산자를 덧셈과 뺄셈에 한해서 추격한 거예요. 스스로 1 증가 혹은 1 감소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증감연산자가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x 플러스 플러스건 플러스 플러스 x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얘가 다른 연산식에 끼어들면 얘기가 달라요. 자, let x는 1이에요. 자, 그러면 let y는 100 더하기 x 플러스 플러스 1번 2번 let y는 100 더하기 플러스 플러스 x 이때 x는 얼마 y는 얼마 이때 x는 얼마 y는 얼마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자, 앞에 거는요. 우리나라 컴퓨터 책들은 죄다 이렇게 적어요. 후위 증감 연산자. 한자어로 쓴다 그랬죠. 얘는 전위 증감 연산자. 그래서 영어권이 익숙한 분들은 여기부터 되게 헷갈려요. 되게 힘들어요. 말이 와닿질 않으니까. 자, 일단은 후자가 붙은 거 봐서 뭔가 뒤에 한다라는 뜻일 거고요. 전자가 붙은 거 봐서 앞에 한다는 얘기겠죠.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1번과 2번 모두 x는 1 증가하니까 2가 되긴 합니다. 근데 y 값이 서로 달라요. 1번은요. y는 101이에요. 2번은 y는 102예요. 아마 이 두 개식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떠올릴 거예요. 100 더하기 x 플러스 1 이걸 떠올릴 거예요. 자, 요거는 2번 케이스예요. 얘는요. 일단 전체 수식을 먼저 계산을 해요. 그래서 y 값을 먼저 확정 지어요. 그 다음에 x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100 더하기 1을 먼저 계산해서 y 값을 결정 지어요. 그럼 y는 101이죠. 그 다음에 x가 증가해요. 그래서 밑에 거는 2번 같은 경우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쓰이는 건데 1번 같은 경우는 다시 쓰면 y는 100 더하기 x 그 다음에 x 플러스 이퀄 1 이렇게 두 줄로 풀이해요. 이거를 제 나름대로
재해석을 했어요. 후이 증감, 전이 증감 다 필요 없고 뭐야 이게 이름이. 자, 얘는 뒷북, 얘는 앞북. 계산 다 해서 이미 y값 확정된데 나중에 뒷북 치는 거예요. 얘는 앞북 먼저 계산하기 전에 지가 먼저 김치국부터 마셔. 지 먼저 스스로 증가하고 계산을 해. 응? 안 써도 돼요. 두 줄로 풀어서 쓰는 게 더 편하다면 안 써도 돼요. 진짜로. 프로그램 코드 작성할 때요. 가독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이 봤을 때 이해하기 좋은 코드가 가장 좋은 코드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이 증감연산, 후이 증감연산이 헷갈린다 싶으면은 안 써도 돼요. 아까 제가 두 줄로 풀어서 써도 된다 그랬죠. 그래도 컴퓨터 입장에서 성능상의 차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전이 증감, 후이 증감 같은 거 쓰는 경우는요.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는 너무 익숙해서 두 줄 쓰기 귀찮다. 두 줄 쓰기 귀찮아서 한 줄로 쓰는 경우. 근데 보통 코딩 배우신 지 얼마 안 되는 경우에 이거 많이 쓴다. 겁먹던 거야. 그러니까 꼭 써야 된다라는 뭐 압박관념, 강박관념 안 가셔도 돼요. 자기가 이해하기에 좋은 코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온라인에서 검색을 했어. 거기서 증감연산자로 떡칠이 돼 있어. 그러면 해석은 할 수 있어야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프로그래밍 책 중에 자바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신 분들 거기 연습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다음 연산자 결과는 x 플러스 플러스 더하기 x 플러스 플러스 더하기 x 플러스 플러스 더하기 x 플러스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 플러스 x 더하기 플러스 플러스 x 더하기 나 이거 문제 딱 보고서 욕부터 나왔어. 너 네가 한번 풀어봐라고. 저자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아무도 안 씁니다. 그냥 하나 정도는 겉멋삼아서 쓸 수도 있지만 이해 안 가면은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증감연산자를 만나는 거의 99%는요. 그냥 혼자 덩그러니 있을 때예요. 이거는 그냥 앞에 요건 뒤에 요건 똑같다 그랬죠. 스스로 증가. 다른 연산식에 포함되는 경우는 코드 보면 누군지 몰라도 겉멋 되게 들었네. 그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증감연산자 셀프 플러스가 1이래요. 혼자 덩그러니 있어요. 그럼 스스로의 증가라 그랬죠? 여기서 2 돼요. 또 스스로의 증가라 그랬죠? 3 돼요. 얘는 1부터 시작했어요. 1 출력해요. 스스로의 감소 0이죠? 또 감소 마이너스 1이죠. 요거까지만 해석하면 훌륭합니다. 1, 2, 3, 1, 0, 마이너스 1. 맞죠? 자, 요거는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자, 1. 100 더하기 플러스 플러스 프리브 밸류. 앞에 들어오면은 앞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증가하는 거야. 2가 됐죠. 그럼 100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00이. 자, 넥스트 밸류 1이에요. 100 더하기 넥스트 밸류 플러스 플러스. 얘는 뒷북이라 그랬죠. 일단 이거부터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100 더하기 1이에요. 넥스트 밸류는 101이 되고 그 다음에 넥스트 밸류가 2가 되는 거지. 자,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let a는 1이에요. let b는 a 플러스 플러스예요. b는 얼마일까? 뒷북이에요. 얼마예요? 대입도 연산입니다. 전체 연산을 먼저 해요. 그래서 일단 A가 B에 먼저 들어가요. 1. 그 다음에 A가 나중에 증가해요. 그럼 let B는 플러스 플러스 A면 먼저 증가하겠죠? 그리고 얘 A가 증가된 값이 들어가니까 B가 2가 되고요. 이런 표현은 가끔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해석을 좀 하셔야죠. 자, 여기까지예요. 예제가 크게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9시까지는 충분히 실습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남은 게 파일 3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10분 더 쓸게요. 9시 10분까지.
실습하시고 대신에 5분만 쉬고 9시 15분에 만납시다.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 예제 3개 하면은 어저께 제가 그 1시간 반 정도 까먹어서 뒤처진 게 이제 진도 다 따라잡습니다. 자, 다음 연산자는요, 비교 연산자예요. 어렸을 때 우리 부등식이라는 이름으로 배워요. 자, 두 값 간의 크기를 비교해요. 예를 들어서 x가 5고 y가 3이다. 근데 x가 y보다 크다. 이거는 말 되죠. 그럼 반대로 x가 y보다 작다는 말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워요.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컴퓨터에서 이런 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괄호하고 이코를 그 순서대로 적어요. 어쨌건 5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말 되죠?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 괄호하고 이코를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이거는 말 안 되죠. 자, 비교 연산자는요, 이 수식 자체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결과가 true 혹은 false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let z는 x가 y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z에 들어가는 값은 true가 되는 거죠. 자, 이상 초과 이하 미만이라고 부르죠, 보통. 자, 그 다음에 이제 같다와 다르다. 다시 let x는 5고요. let y는 6이에요. x와 y가 같다.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는 이퀄 2개입니다. 그럼 이거는 말 안 되죠. 그럼 결과는 false. 다르다.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수학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x 느낌표 이퀄 y. 다르다요. 코딩에서 느낌표는요, 낫의 의미가 있어요. 부정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5하고 6은 다르다. 말 되죠? true가 됩니다. 자, 자매품으로요, 3개짜리가 있어요. 이퀄이 2개씩 붙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얘는 항등연산자. 3개짜리는 완전 항등연산자. 이렇게 불러요. 항등연산자라고 하면 요거 아니면 요거 2개를 뜻합니다. 자, 그럼 2개짜리하고 3개짜리는 어떻게 다르냐? 2개짜리하고 2개짜리는요, 내용만 비교해요. 그래서 문자열 1, 따옴표로 감싼 1과 숫자 1을 같다고 판단해요. 내용만 비교해요, 내용만. 근데 3개짜리는 데이터 타입까지도 일치해야만 같다고 판단해요. 얘는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고 얘는 데이터 타입이 넘버죠. 그러니까 메모리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3개짜리는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럼 평소에 뭘 더 많이 써야 될까? 이거예요. 3개짜리. 2개짜리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숫자 1과 1.0은 같다, 다르다. 자바스크립트는 정수와 실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 넘버라고 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동일하기 때문에 true예요, 이건. 자, 마지막 논리연산, 마지막은 아니구나. 그 다음 논리연산자요. 이것도 사실 어렸을 때 저기서 배워요, 수학에서. 이게 중학교 수학 과정인가 그래요. 안 믿기죠.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중고등학교 수학 과정에 명제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 명제라는 단원에서 다룹니다. true하고요. true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해요. true가 있고 false가 있고 true가 있고 false가 있을 때 and 연산이다. and는 and 기호 두 개를 씁니다. true and true는 true. true and false는 false. false and true도 false. false and false는 false. 그래서 and 연산은 전체가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고요. 하나라도 거짓이 섞여 있으면 거짓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어 연산은요. 짝대기 두 개로 표현을 해요. true or true는 true, true or false는 true, false or true도 true, false or false는 false. 우어 연산은 하나라도 참이 섞여 있으면 거짓이 아무리 많아도 결과가 참이에요. 자, true and true and true and 점점점 한 100개 정도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에 false가 하나 있다. 그럼 전체는 거짓이에요. and는 무조건 전체가 참일 때만 참이에요. false or false or false or 한 100개 정도 연결하고 맨 마지막에 true가 있다. or는 그러면 참이에요. 하나라도 참이 섞여 있으면 참이에요. 자, 그 다음 not. 느낌표가 붙어 있으면 not이라 그랬죠. 자, true가 있어요. 근데 앞에 느낌표를 붙여. 그럼 not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뭐겠어요? false죠. 값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not false는 true가 돼요. 자, 그러면 not true는 true를 부정한 걸 또 부정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true가 되겠죠. 자, x는 5, y는 6. x가 y보다 작다. 전체는 참이죠. 이걸 괄호 묶어서 느낌표 붙이면. 네, 그쵸. 해석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세요, 지금은. 자, 여기 뭐 그림이 잘렸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파이프라고 하는 요 우어 연산할 때 쓰는 이 짝대기 두 개 어떻게 쓰느냐. 자, 엔터키 위에 보면 백스페이스 있죠. 백스페이스 왼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얘예요, 얘. 자, 엔터키가 이렇게 있고 엔터키 위에 보면 이렇게 백스페이스가 있어요. 삭제하는 거.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키가 있는데 얘가 이 5어 할 때 이 짝대기예요. 얘를 누르려면 Shift 누르고 이거 눌러야겠죠. 두 번 눌러야겠죠. 짝대기 두 개니까. 자, 특이사항 and가 5어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and가 5어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자, 만약에 숫자 값에 적용할 때 a가 0이에요. 근데 not a래. 아까 true하고 false가 숫자로 1과 0에 대응된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는 이 순간 a를 논리값으로 인식해요. false가 되니까 결과는 true가 돼요. 자, let k는 hello. 근데 느낌표 k는 문자열을 논리식으로 연결하면요.
따옴표 안에 뭐라도 글자가 있으면은 참이고요. 한 글자도 없으면 fails가 돼요. 자, 그러면 let user id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 이라고 칠 때 사용자가 뭐라도 입력하면 true고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fails. 그래서 이 값이 true냐 fails냐에 따라서 나중에 웹페이지에서 알림창 빵빵 띄우는 거죠. 아이디를 입력하세요라고.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전개가 될 겁니다. 자, 비교 연산자. x는 100, y는 50. 자, x가 y보다 크다. 말 되죠? x가 y보다 크다. 말 되죠? 여기는 true. x가 y보다 크다. 이것도 말 되죠? 얘는 크거나 같다고 얘는 크다니까. 얘도 true.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 100이 50. 말 안 되죠? fails. 얘도 말 안 되죠? 자, 비교 연산자는 연산 결과가 true 혹은 fails로 값이 떨어집니다. 출력하면은 걔네들이 출력이 되겠죠. 자, 같다. 문장 1과 여기는 문장 1이에요. 그 다음에 숫자 1은 같다. 내용만 비교하니까 같아요. 문장 1과 1.0 1이라고 같은데 1.0이라고 다를까? 얘도 같습니다. 문장 1과 true. 자, true는 숫자로 바꾸면 뭐랑 대응된다? 1이랑 대응된다. 아까 숫자 1하고 true 얘가 같다며요. 참입니다. A2와 A3 1하고 1.0 같은 거죠. 1과 true 같다며요 아까. 자, 그 다음 1과 true가 같은데 1.0과 true는 설마 다를까? 얘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퀄 연산자 2개 붙은 거로 비교하면은 이 4가지 케이스가 전부 같다고 봅니다. 근데 3개짜리로 가면은 데이터 타입까지 일치해야 같아요. 자, 문자열과 숫자의 비교죠. 달라요. 여기도 문자열과 숫자죠. 달라요. 문자열과 논리값, 불린이죠. 달라요. 1과 1.0, 넘버와 넘버죠. 이것만 같아요. 1과 true, 넘버와 불린이죠. 엄격하게 비교해요. 달라요. 1.0과 true, 넘버와 불린이죠. 달라요.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때는 equal 3개짜리를 쓰시는 걸 자바스크립트는 더 권장을 합니다. 근데 저도 버릇이 돼서 예제에 2개짜리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그건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막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시는 거니까 제가 2개짜리 써도 3개짜리로 바꾸세요. 자, 그럼 다르다. 아까 2개짜리를 비교할 때 이거 전부 같은 거라 그랬죠. 이거를 다르다라고 우기면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지. 그렇죠? 그 다음에 3개짜리로 할 때는 요 케이스만 갖고 나머지는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3개짜리로 할 때는 2와 3, B2와 3 요것만 같은데 다르다고 우기니까 요것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거 맞죠? 그러니까 참말이 되는 거지. 자, 논리 연산자 true and true 참이죠? true and false는 참 그리고 거짓 거짓입니다. and는 전체가 참일 때만 참이고 하나라도 거짓이 섞여 있으면 싹 다 거짓이에요. 3개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가 참일 때만 참이고 하나라도 거짓이 섞여 있으면 결과는 거짓이에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and로 다 묶여 있으니까 처음부터 딱 거짓이 나왔어. 그럼 뒤에 볼 필요도 없죠. 실제로 컴퓨터는 and 연산에서 false가 먼저 튀어나오면 뒤에를 안 봐요. 그냥
실제로 CPU가 그렇게 동작을 해요.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가요. 5원은 하나라도 참이 섞여 있으면 결과가 참이라 그랬죠. 뒤에 볼 필요도 없어요. 얘도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앞에 거짓이야. 5원에 그럼 얘는 뒤에 봐야 돼. 참이죠? fails. 얘도 뒤에 봐야죠. fails. 거짓이네. 여러 개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가 참이면 참인데 하나라도 참이 섞여 있으면 5원은 무조건 참이라 그랬죠. 네, 다 참이네요. 자, 복합 사용. AND가 5어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봐요. true and true는 참이죠. true or true는 참이죠. 그럼 결과는 참. 자, 여기 참. true or false도 참이죠. 여기는 거짓이죠. 그 다음에 false or true니까 참이죠. false and true는 거짓이죠. false. false or true는 참이죠. 자, 그 다음에 AND가 우선한다 그랬어요? 여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참. true or true는 true. 여기를 먼저 봐요. 거짓. true or false는 참. 여기는 거짓. false or false는 거짓. 여기는 참. 그 다음 false or true는 참이죠. 자, 그 다음 느낌표. success가 true예요. 그렇죠? 그럼 느낌표 써서 not success예요. 그럼 not true가 되니까 fail에 저장되는 건 fails가 됩니다. 숫자일 때는 느낌표 붙이면 1이 참으로 인식돼서 fails가 되죠. L은 0이에요. 느낌표 붙이면 얘는 뭐로 환산돼? fails로 인식되니까 결과는 true가 되죠. 따옴표 안에 뭐라도 한 글자라도 들어있으면 참이에요. 느낌표 붙이면 fails가 되죠. 아무것도 없으면 거짓이에요. 느낌표 붙이면 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듯이 들어오시면 돼요. 자, 마지막 사막연산자입니다. 얘는요, 값을 선택적으로 결정해요. 이 변수에다가 뭔가 값을 집어넣는데 앞에 조건식이 들어가요. 이 조건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참 혹은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식이 참이면 물음표 뒤에 있는 첫 번째 값이 저장이 돼요. 그럼 거짓이면 두 번째 값이 저장이 돼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값을 집어넣어요. 이건 좀 코딩스럽죠. 이거는 나중에 가면은 이제 if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자주 쓰는 편이에요. 간단해 보여서. 근데 일반적인 코딩에서 사실 사막연산자 같은 경우는 사막연산자는 만약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이었다면 안 써도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리액트 가면 겁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막연산자를 여러분들도 꼭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선택적으로 뭔가 처리하는 연산자예요. 근데 얘는 예제가 간단해요. 사막연산자. 자, age1이 19래요. 자, age1이 20보다 크거나 같다. 19가 20보다 크거나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타입 1에 저장되는 건 뭐겠어요? 청소년이죠. 당신은 타입 1입니다. 당신은 청소년입니다. 라고 출력되겠죠. 자, 이번엔 22래요. age2가. 22가 20보다 크다. 말 되죠? 그러면 성인이라는 값이 여기 저장되는 거예요. 당신은 성인입니다가 되겠죠. 자, 오늘 마지막 예제. 복합적이에요. yy 플러스
그 다음에 괄호를 묶었죠. 여기가 하나인 거죠. 자, 코드가 3이거나 코드가 4면은 2000. 대입하는 게 없으면 그냥 이 자리를 2000이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900. 자, YY가 6이래요. 태어난 연도. 주민번호 앞글자. 그냥 06으로 시작하는 거죠. 주민번호가. 근데 06이면은 2006년생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3이나 4로 시작하면 2000년도 이후 출생자죠. 혹시 계세요? 좋겠다. 자, 주민번호 앞자리가 1이나 2로 시작하면은 보통 주민번호 앞에 두 자리 뒤에 1900을 더하고요. 3이나 4면은 2000을 더해서 태어난 연도를 풀어요. 자, 그래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06이래요. 그래서 6이라고 넣은 거예요. 그리고 주민번호 뒷부분의 첫 글자 값은 3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의 태어난 연도는 이 연도 값에다가 2000을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뒷자리가 3이거나 4다. 자, 코드가 3이니까 앞에 거는 결과 true죠. or 코드가 4와 같다. 거짓이죠. false. true or false는 결과값 뭐예요? 참이죠? 그러면 물음표 뒤에 있는 첫 번째 값이 이 자리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6에다가 2000을 더하면 되죠. 태어난 연도는 2006이 나옵니다. 자, 주민번호 1, 2, 1900년대생. 참고로 3, 4, 2000년대생. 그렇죠? 우리나라 주민번호 5, 6, 7, 8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귀화하면 5, 6, 7, 8 부여받아요. 9도 있어요. 지금은 아마 살아계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겁니다. 1900년대 이전 출생자이신 고령이신 분들은 주민번호 뒷자리를 9로 부여받아요.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굉장히 잡다한 지식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회사 업무를 프로그램으로 표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지난달까지 했었던 외주 작업은 그 특허법인 업무였어요. 그러니까 특허 같은 업무를 대신해주는 그 변리사들. 생전 팔자에도 없는 특허법 뒤지고 앉아 있었다니까. 프로그램으로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는 병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럼 각종 의학 용어에 빠삭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머한테 의외로 많이 요구되는 능력이요. 문해력이에요. 문장 해석력. 요즘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 경우가 많다라고 막 다큐멘터리 같은 거 나오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프로그래머한테 되게 많이 요구돼요. 그거를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게 코딩 테스트일 겁니다. 코딩 테스트 처음에 접하면요. 거의 10명 중에 8, 9명은 문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수능 지문은 애들 장난이에요. 자, 2022년 카카오 신입공채 1차 문제입니다. 그냥 양만 보세요. 문제 설명 여기부터.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1번 문제예요. 이게 문제 하나야. 거의 50% 이상이 한글 읽다가 포기합니다. 이게 진짜 빈말이 아니고 미안해요. 그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그 세대 차이 나는 얘기 좀 할 수밖에 없어. 그게 제가 많이 이제 강사 올해 거의 10년 넘었잖아요.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일수록 더 심해요. 문제 읽다가 선생님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게 다 그러고 있어요.
한글을 읽는 거랑 한글을 이해하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의 첫 번째 목적은 숨겨진 진위는 말이 안 통하는 애는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제가 주변에 그 현업하는 대학교 동기나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강사하니까 가끔 가다 이제 부탁을 받아요. 좀 똘똘한 친구들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그러면은 저한테 요구사항 첫 번째가 뭔 것 같아요? 코딩 잘하는 애? 인간성 좋은 애? 성실한 애? 아니요. 제발 업무 지시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애 좀 보내달래.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이 뭔지를 설명하고 앉아있대요. 그게 제일 많아요, 요구가 진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을요, 유튜브에서 찾아요. 재작년에 이제 수업 들었던 대학원 교수님하고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하고 대학교 교수님하고. 술자리에서 얘기하면서 둘이 같이 낸 결론이 유튜브였어요. 만약에 유튜브 영상이 30분짜리면 뭐 끝까지 다 진득하니 보세요. 거의 대부분 앞에 1, 2분 보고 넘기죠.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 집중력이 30초짜리래. 그러니까 쇼츠가 그렇게 유행하지. 그게 대학교 교수님하고 저하고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거든요. 취업 준비하시려면은 모든 업무 지시서는 동영상으로 안 찍어줘요, 여러분. 서류로 와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는 것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취업 준비하실 때 제일 필요한 첫 번째입니다. 제가 진짜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죠? 개발자들 코딩할 때 8개월짜리 프로젝트면 6개월 동안 문서 작업만 해요. MS 워드, 파워포인트 되게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몇 번 이렇게 보여드리긴 할 텐데, 모든 프로젝트의 첫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회사 팀원들이 모여서 우리 뭐 만들까 하고 머리 맞대고 아이디어부터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디어 그냥 말로만 지나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하는 문서예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뭐 만들까부터 이렇게 글로 적어요. 무슨 프로젝트 구축 뭐 해갖고 무슨 기능 구현할까라고 다 적어요. 이렇게 기능을. 이거 만들어주면 이거를 읽고서 뭔 말인지를 모른대. 이게 A4지로 인쇄하면 진짜 2, 30장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들 웹사이트나 앱에 기능 엄청 많이 때려박아요. 근데 그걸 읽고 모른다는 거야. 뭔 말인지. 그래서 코딩 테스트가 문장이 그렇게 어마무시 살인적으로 길어요. 예, 여러분 진짜로 코딩 못하는 거는 코딩 실력은 회사에서 신입 개발자 뽑을 때 많이 기대 안 해요. 신입한테 많이 기대하는 게 도둑놈이야. 근데 문장을 읽고 쓰고 이해하고 이런 거는 우리 초중고 때부터 연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웠던 기초 수학 능력이 충실한지를 더 많이 봐요. 그거 플러스 코딩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돼. 그러니까 회사라는 거는 조직 생활이니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친구를 먼저 찾는 거지. 혼자 코딩만 특출나게 잘한다. 근데 말이 안 통한다. 취업 절대 못합니다. 이건 제가 그 회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는 얘기예요. 자, 시간이 부족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되게 미안한데요. 숙제 있습니다. 코딩 테스트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래도 길지 않습니다. 자, 요거 3개예요. 풀이는 내일 수업 시작할 때 할게요. 검사는 안 해요. 근데 한 번쯤 고민해보고 내일 해설을 듣는 거랑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냥 내일 해석 멀뚱멀뚱 듣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잠깐 짬 내서 문제라도 한번 읽어보고 나라면 어떻게 코딩하겠다 머리로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노트에다 끄적거리고 직접 코딩 안 하고 노트 같은 거 한번 펜으로 끄적거려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